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년 안에 아파트 착공 안 되면 돈 돌려준다면서요? 예? 여기 증서도 있는데. 나도 돌려준다고 정산 합의서까지 써줬잖아요. 내 돈도 빨리 돌려주세요. 둘 다 조합청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못 받아서 무효라니까 다들 왜 이러십니까 진짜. 아 참네. 어디 보자. 로이어 3지구의 평당 990만 원이라? 이 안심보장제 시행은 뭐지? 한번 알아볼까? 애들은 커가는데 계속 전세 살이도 할 수 없고. 아, 여보세요? 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그 상담하려면 예약해야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지역주택조합이요? 예. 로이어 3지구가 역세권에다가 일군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그 안심보장제는 뭡니까? 아,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원이 납입한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지역주택조합은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 조합에서는 안심하고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아, 평당 99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 그럼 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내 집 마련이 꿈이었기에 6천만 원을 내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장 증서도 받았습니다. 네 요즘 좋은 일 있나? 왜? 얼굴이 확 폈노. 네 그 로이어 3지구에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지? 요즘 광고하대. 나도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에 가입했다. 지역주택조합. 응. 지역주택조합 그거 사기도 많고 또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아이, 여기는 믿음 하나다. 네 안심보장 제도라고 들어봤나? 아니 처음 듣는데. 그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아파트 착공이 안 되면 내가 낸 돈 다 돌려준단다. 진짜? 아, 그렇다니까. 야, 네 언제까지 전세 살래? 가입해라. 고민 좀 해보고. 고민은 무슨, 고민하다 놓친다 임마. 봐라. 그렇게 친구 강수도 로이어 3지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니까. 아, 예. 아니 2년이 지나도 아파트 착공 무슨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이가? 아, 슬슬 불안한데요. 안 되겠다. 6천만 원 돌려받아야겠다. 여보세요? 아, 예, 그 조합원 장원효입니다. 아, 예. 저 조합 좀 그 탈퇴 좀 하려고요. 탈퇴요? 예. 그 2년이 지나도 딱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제가 낸 돈 돌리 좀 받으려고요. 아니, 돈을 돌려달라니요. 아니 그 가입할 때 2년이 지나도 아파트 착공이 안 되면 내가 낸 돈 돌려준다면서요. 안심보장 증서도 있고. 아니, 그건 조합총회 의결 사항인데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환불은 안 됩니다. 에?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환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야, 너무 뻔뻔한데요. 무슨 일인데? 아니 2년이 지나도 아파트 착공은커녕 아무런 진척이 없어가지고 조합장한테 내가 낸 돈 환불받고 조합 탈퇴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총회 의결은 못 받아서 환불이 안 된단다. 뭐라고? 아니 그 가입할 때 안심보장 증서 받았나?
아니 너는 정산 합의서 받았지. 정산 합의서? 니는 왜 다루노? 계약할 때 써준다고 하더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그래서 1년 뒤에 찾아가가지고 따졌지. 그러니까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가지고 보장증서는 못 써준다 하고 대신에 정산 합의서를 받았지. 일단 우리 사무실 같이 한번 가보자. 빨리 가보자. 씨. 정산 합의서 이건 또 뭡니까? 이야, 복잡하네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년이 지나도 아파트 착공이 안 되면 돈 돌려준다면서요? 에? 여기 안심 보장 증서도 있는데. 조합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의결이 안 돼서 무효라니까요. 저는 정산 합의서 받았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죠. 이것도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의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못 돌려줍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가입할 때는 아무 설명 안 해줬잖아요. 에? 당신이 책임지고 돈 돌려주세요. 못 돌려준다니까요. 자, 아파트가 착공도 안 되고 돈도 못 돌려받고 상황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조합 가입할 때랑 말이 확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장원효 씨는 안심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전부 반환해준다는 증서를 믿고 6천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장원효 씨의 말을 듣고 박강수 씨도 같은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 착공은커녕 사업에 진척이 없었는데요. 이에 장원효 씨는 조합장을 찾아가 안심보장 증서대로 돈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장은 안심보장 증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인데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무효라면서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원효 씨가 박강수 씨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했더니 박강수 씨는 정산 합의서를 받았다고 하죠. 박강수 씨 역시 조합장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장은 정산 합의서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두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장원효 씨가 받았다는 안심보장 증서 이게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희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안심보장 증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약 4, 5년 전에 한창 유행하던 증서입니다. 안심보장 증서, 안심보장 확약서, 환불 확약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돈을 전부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내용의 안심보장 증서가 있으면 조합에 가입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쉽게 가입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렇죠. 이게 전부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쉽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장원효 씨도 조합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입 계약을 손쉽게 체결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수월하게 모집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심보장증서 이게 법적인 규정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효력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사실 안심보장제도는 어떠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 의결 사항이다. 의결을 받지 않아서 무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안심보장증서는 일종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속인데요. 네. 조합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 소유의 돈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소유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해당하는데요. 조합원들의 돈을 조합장과 같은 대표자가 함부로 지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함부로 예. 지출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민법은 비법인 사단이 아무런 대가 없이 비법인 사단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안심보장증서는 그 내용 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처분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조합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이 없으면 조합장이 단독으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가 되고 네.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의 내용대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원효 씨가 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아무런 뭐 효력이 없는 뭐 종이 쪼가리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장원효 씨는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서 무효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합장이 가입할 당시에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원효 씨는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심보장증서의 유무효에 대해 잘못 안 것이고 안심보장증서가 장원효 씨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오를 원인으로 조합가입 계약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장원효 씨는 조합을 상대로 기이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장원효 씨가 그런 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할 확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까? 변호사로서 승소 확률과 패소 확률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장원효 씨는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장원효 씨가 납입했던 돈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래요? 네. 지역주택조합이 돈이 있다면 다행인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에 진척이 없다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으면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돈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채권만 남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 승소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 아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지역주택조합의 돈은 대부분 신탁회사의 계좌에 있는데요. 신탁회사 계좌의 돈은 대내외적으로 신탁회사 소유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자금 인출 요청을 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주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사무장에 감이 좀 오기 시작하는데 장원효 씨가 신탁 회사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반환을 요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하.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감이 왜 그렇죠?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원효 씨는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탁회사의 채권 가압류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최대한 빨리 1심에서 승소해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고 가압류를 압류 추심 명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탁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집행공탁으로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을 포함해서 전부 공탁할 때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되는 돈으로라도 일부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장원효 씨가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참 그 과정이 복잡하네요. 예. 자, 그리고 장원효 씨의 친구 박강수 씨도 같은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박강수 씨는 정산합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산합의서는 보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산합의서는 통상 조합이 해산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 기납입한 돈을 전부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처분문서입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지금 장원효 씨 같은 경우에는 안심보장 증서를 받았고 박강수 씨는 왜 지금 정산합의서를 받은 거죠? 네, 사실 안심보장증서가 법률에 근거한 증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조합가입 계약 체결 시 안심보장증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나 분양대행사에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깜빡하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분양대행사에서 모집한 조합원들에게는 안심보장증서를 줬고 업무대행사에서 모집한 조합원들에게는 안심보장증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박강수 씨가 1년 뒤에 이를 알고서 정산합의서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네요. 체계가 없네요. 네, 체계도 네. 없어요. 근데 요 박강수 씨 같은 경우는 정산 합의서대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박강수 씨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조합가입 계약 체결에 있어서 안심보장증서가 개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산합의서와 조합가입 계약은 1년의 기간을 두고 체결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없어서 박강수 씨는 착오를 원인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정산합의서도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정산합의서 내용대로 조합에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 박강수 씨는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박강수 씨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원효 씨나 박강수 씨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 이런 걸 좀 짚어주시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사업 부지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토지를 확보한 후 진행되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다른데요.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이 납입한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일종의 투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이 확보한 토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신 이후에 그래도 괜찮다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 정말 달콤한 말은 선뜻 믿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큰 이익이 있잖아요.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알아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발품 팔아야 됩니다. 예.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원효 박강수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원효 씨, 박강수 씨, 이미 지난 일이니 후회보다는 이제 수습을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몰라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실무에 밝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꼭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